오늘은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GPT를 활용하여 애드센스 승인용 글쓰기 편입니다. 그리고 승인용 글과 일반 수익형 글의 차이점도 알려드리고 GP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침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용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에는 애드센스 관련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거절 사유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애드센스 승인용 글쓰기 편입니다. 글을 써야 하는데 글을 처음 쓰는 분들은 SEO가 뭔지 승인용 글이 뭔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개념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다 보면 SEO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SEO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SEO란 내 사이트를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은 전문 정보가 들어가 있고 구조가 깔끔한 사이트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과 본문이 제대로 달려 있고 중요한 키워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맛집, 뭐 추천, 뭐 가성비 등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이 사이트는 사람들이 찾는 정보가 있네 하고 검색 엔진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SEO에 맞는 글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상단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즉 SEO는 검색 결과에서 내 사이트를 앞에 노출시키기 위한 방법이자 사람들이 찾기 편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잘 정리해서 보기 좋게 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읽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GPT에게 물어보고 글을 써달라고 할 거예요. 그게 오늘 목표고요. 두 번째로, 애드센스 승인용 글과 일반 글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주제 선정이나 목적, 뭐 글의 구성, 분량, 형식 등등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일반 글의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이 높은 주제로 작성을 하지만 승인용 글은 안정적인 주제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형태 또한 달라집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표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단 수익형 글은 검색 사용자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애드센스 승인용 글은 애드센스, 즉 검색 엔진이 좋아하게 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GPT를 활용하여 글을 대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새 창을 열고요. 구글에 들어갑니다. 구글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GPT라고 검색을 합니다. GPT를 검색하시면 여기 챗 GPT라고 뜰 거예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회원가입부터 할게요. 회원가입 하시고요. 로그인은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개인 어느 정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명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일을 기입하시고 여기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체크하시면 돼요. 자, 하셨으면 이렇게 챗GPT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보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작하죠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처음에 승인용 글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순서대로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제 GPT한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가장 먼저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어떤 주제를 써야 되는데, 먼저 어떤 주제를 써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하면 소주제를 한 번 더 물어볼 거고요. 소주제를 물어봐서 어떤 제목들이 있는지 추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에 글을 작성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 글을 아무렇게나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SEO에 맞게 애드센스의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글을 어떤 구성과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지침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침은 GPT에게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써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대로 작성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미지를 한 장 넣어줄 겁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에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역할 부여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애드센스에 대해 전문가이고 지침을 잘 만들어 주기도 해. 나는 블로그를 처음 하니까 애드센스 승인부터 받아야 하거든. 그러려면 어떤 주제를 해야 승인이 잘 날까? 주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제들이 이제 승인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라고 돼 있죠. 요건 GPT가 알려주는 주제고요. 이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 관심이 없다,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다른 주제는 없을까? 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또 알려줄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세 개만 알려줬었는데, 요거 세 개나 알려줬는데, 이제 추가로 더 알려줄 거예요. 이 나오는 결과물은 GPT 이제 물어볼 때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주제들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겠죠. 아무래도 이건 정보니까 승인이 어떤 것들이 잘 나는지에 대한 정보니까 아마 비슷한 유로 나올 텐데, 하지만 결과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우선 지금 뭐 정보성 블로그, 튜토리얼 가이드, 취미 앤 리뷰,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경제, 재테크, 지역, 여행, 창작 예술 요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본인이 재밌어 할 만한 거, 흥미로워 할지, 혹은 어떤 것들이 좋을지 한번 보시고요. 난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걸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일단 첫 번째 나온 정보성 블로그에다가 건강 앤 웰리스도 괜찮은데, 전 자기 개발로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나는 일반 정보성 블로그에서 자기 개발 쪽으로 주제를 잡고 해보고 싶어. 소주제를 상세하게 알려줘 라고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드센스 승인에도 유리한 주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세부적인 소주제를 알려줄 거예요. 정보성 중에서도 이제 자기 개발적으로 알려주겠죠.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말하는 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쓰면 이제 애드센스 승인이 잘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 소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소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써도 괜찮은데 승인용 글은 더 전문적인 글을 써야 돼요.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제목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의 글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 승인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이 중에서는 습관 만들기 앤 마인드셋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습관 만들기 앤 마인드셋을 하겠다. 저 이거 붙여넣기 할게요. 해서 습관 만든 마인드셋이 좋은 것 같아. 이 관련 주제로 이 관련 주제로 제목을 20개 뽑아줘. 자,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정해졌고요. 그 중에서 소주제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뽑을 차례인데 지금 제목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 제목까지 20개를 뽑아주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소주제가 또 소주제 들어갔지만 습관 만들기 관련해서는 10개가 나왔고요. 마인드셋 관련해서는 10개가 나왔어요. 요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승인을 위해서는 한 가지의 주제로 다양하게 글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만 20가지 제목을 다시 뽑아줘. 네, 이렇게 해서 20가지를 뽑아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이 글을 모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을 작성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렇게나 글을 작성하면 안 되겠죠? SEO에 맞는 애드센스의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애드센스에 승인이 나려면 글 구성이라든지 SEO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너가 대신 애드센스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글을 작성해줘.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거는 1번 글에 대해 1번 제목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줘 라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이 SEO에 맞는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글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먼저 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학습을 시켜줘서 그렇게만 글이 나오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글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이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날 수밖에 없는 글은 어떤 지침을 내려야 하는지 알려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드센스 승인의 이제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글자 수는 1000자 이상 돼야 되고, 제목이 H1 태그로 들어가야 되고, 소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되어야 되고요. SEO 최적화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GPT는 이렇게 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자 수와 제목, 소제목,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까지 이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자, 1번 요거죠.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제목을 넣고요.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서 이 제목에 대해 위에 지침처럼 애드센스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글을 작성해줘 라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 우리 제목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서론과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좀 기다리시고요. 자, GPT가 여기에 지금 네모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음성 모드 사용으로 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GPT가 작성을 다 한 거예요. 요거 뭔가 쓰는 중,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잘못, 번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나온 거고요. 그냥 요 음성 모드 사용으로 나오면 이제 대화가 끝난 거거든요. 자, 그럼 GPT가 요렇게 글을 작성을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글과 가장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라고 말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림체를 보통 이제 요즘 그림체 선호하는 그림체가 다 이제 실사화처럼 되잖아요. 실사화처럼 되다 보니까 이 애드센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GPT 정책상 못 그려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애드센스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제도 안정성을 되게 강조하는 주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용도 당연히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그림을 뽑아내다 보면은 그 안정성, 정책에 위반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없지만 그것도, 그 확률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저는 붙이는 게 그림을 만화체로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만화체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건강해서 뭐 수술 관련된 뭐 이미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거를 실사화해 버리면은 아무래도 정책에 위반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제 그냥 사용하게 되면 애드센스에서는 바로 거절이 나겠죠. 그럴 일이 없이 만화체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만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험한 위해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럼 만화체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글과 가장 어울리는 만화체를 뽑아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복사하는 겁니다. 지금 글 나온 거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요게 요거 네모난 거 두 개 있는 게 복사거든요.
요 체크하시고 우리 블로그로 가셔서요. 글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 제목을 쓰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기본 모드에서 마크다운 있죠. 마크다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요게 샵 하나짜리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샵 한 개. 요게 제목이고요. 샵 2부터가 이제 H2, H3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렇게 기본 모드로 다시 들어오면 글이 잘 작성이 됐죠. 그럼 요거는 제목이니까 요거는 잘라내게 하셔서 이쪽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론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론은 지워주시고요. 요것도 본론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도 필요 없겠죠. 추가 팁은 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림을 하나 넣었잖아요. 그림은 보통 메뉴에다 넣거나 뭐 서론 밑에다가 넣거나 하죠. 나오죠. 그럼 저는 서론 밑에다가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GPT에서 요거를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첨부에 들어가셔서 사진, 아까 제가 다운받았던 거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체 텍스트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제목에 있죠. 인생을 바꾸는 습관 만들기라는 게 여기에서 키워드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키워드들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대표 설정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드센스가 얘기하는 글 구성이 서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론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나 뭐 이런 것들은 건들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완료, 그 다음에 공개, 홈 주제 이런 것도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공개 발행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글 하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어때요?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보면 요게 제가 천천히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지 사실은 글 쓰는 거 뭐 우리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GPT가 써주는 거고 저 만약에 여기에서 두 번째 글을 쓴다 하시면 여기 위에 올라가셔서요. 요 두 번째를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질문을 하면 됩니다. 요 붙여넣기 하시고 자, 다운표 하시고 요거를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복사해서 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글을 새로 작성해 줄 거예요. 해주죠. 네. 지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 글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만 조금 투자한다면 하루 안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거 하는데 뭐 1시간도 걸리지도 않아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금 느리면은 1시간 정도 되겠죠. 자, 요렇게 됐으니까 이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현재 글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화체로 그려줘 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습관 3단계라는 현재의 글이죠. 이게 좋은 습관 만들기 위한 3단계 실천법인데
요 좋은 습관 3단계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줄 거예요. 이미지가 뭐 틀렸고 뭐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만든 이미지는 겹칠 수가 없어요. GPT에서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창성도 뛰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관련이 없는 이미지도 아니에요. 3단계 실처법이니까 3단계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관련된 이미지도 같이 첨부해서 이것도 똑같이 복사하고 이거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색을 써서 붙여넣기 하고 이미지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개의 글을 작성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글이 20개 이상 등록됐다 하시면 애드센스 승인 요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나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애드센스 거절 사유에 대해 대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글을 작성하신 상태니까 글의 등록 주기는 어떻게 하냐? 한 번에 다 올리시면 의심을 살 수 있겠죠. 예약 발행을 해놓는 겁니다. 하루에 3회 정도로만 발행시키고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등록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드센스 승인용 글을 발행을 할 때는 첫날에는 아침 7시, 오후 1시, 오후 6시 요렇게 3개를 발행하게 해놨고요. 두 번째 날에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아침 6시, 오후 2시, 오후 8시 요렇게 3개가 발행이 해놨습니다. 요런 식으로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시간으로 해서 하루에 이게 사람이 쓴 것처럼 하루에 3개가 예약이 되게끔 걸어 놓았습니다. 요렇게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하시는 질문이 애드센스 승인 신청은 언제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건데요. 우선은 글이 10개가 등록되고 난 다음 날부터 신청을 해보세요. 요거는 구글에서 정확하게 몇 개의 글을 써야 하는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0개가 등록되고 난 다음 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3개씩 할 거니까 네 번째 날 혹은 5번째 날이 되겠죠. 그러면 5번째 날에 5일째가 되는 날에 승인 신청을 해보세요. 그래도 되시는 분들은 빨리 되실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애드센스 결과가 너무 안 나요 하시는 분도 많고 똑같이 했는데 저는 승인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저도 애드센스를 수십 개를 승인을 내봤고 계속 작업을 했지만 어떤 거는 저 글이 5개만 있어도 승인 난 적도 있었고요. 승인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거는 글이 50개가 되어도 승인이 안 난 적도 있었고요. 정말 오래 걸린 애드센스 저 글이 블로그 개설하고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승인이 안 난 적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정말 케바케라서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꾸준하게 신청하고 글 쓰고 하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센스 거절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2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거절에는 사이트 다운이라고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컨텐츠 부정이나 가치가 없다는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사이트 다운이라고 거절이 떴다 하시면 이거는 티스토리의 고질병이거든요. 티스토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고질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냥 다시 바로 심사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반려사유가 뜨자마자 그냥 바로 심사 신청 하세요.
그러면 바로 승인이 날 수도 있고, 요것도 아무도 모르겠죠. 두 번째가 이제 컨텐츠 부족이나 가치가 없다는 등으로 왔다. 이거는 구글에서 우리 블로그에 글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랑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임의대로 글을 썼다고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SEO에 맞게 글을 써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용 글을 썼다 하면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GPT한테 물어봐서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글을 작성을 했음에도 그런 컨텐츠가 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내 글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려면 그 서치 콘솔에서 들어가서 글을 색인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절이 왔으면 그냥 동일하게 하루에 3개까지는 아니고 1개에서 2개 정도만 발행을 시키고요. 예약 발행을 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승인 신청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컴퓨터가 내 글들을 수집하면서 이제 요거 가치가 부족하다는 등 이런 사유는 안 될 겁니다. 요것도 꾸준하게 신청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승인용 글쓰기 방법과 애드센스 거절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승인이 나고 이제 실제적인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주제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 건지, 주제 선정 방법과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